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시선은 저 멀리 나무 쪽에다가 좌측 우측으로 넓게 걸쳐둡니다. 자선하고 있는 이 자세에 그 중간에 공간감이 생기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상태로 휴식을 취합니다.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안으로 거둡니다. 의식을 발가락, 정수리, 손가락 끝 세 군데를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합니다. 벌이 뿔을 딸 때 꽃을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듯이 무심하게 집중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펼쳐진 상태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은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자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펼쳐지고 거두지는 게 분명한지, 세 곳을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이 잘 되는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지, 고요함이 있는지, 온몸이 다 보이는지, 온몸이 다 보인다면 온몸을 보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렸는지, 온몸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 온몸이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란 한 경계로 있는 삼매현상입니다. 자, 다 사라졌다는 알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 세 군데를 한 경계로 뭔가 한 공간 이루기를 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총 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이 경직이 되어 있으면은 경직되어 있는 부분에 기운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 그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 몸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풀어줘야 돼요. 극기성 명상을 할 때, 몸이 이렇게 아주 유연해질 때, 훨씬 망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극기성 명상을 하기 전에 온몸의 신경총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발목 풀어주기. 예. 이게 다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발목을 풀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발가락 끝에 힘주고 당기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을 디디면은 발가락 끝으로 쭉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쪽 부분에 뒷발목 부분이죠. 이 아칼라스건 여기 부분하고 여기 종아리 부분이 이제 운동이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발가락 끝에 힘주고 당긴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뒤꿈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를 해가지고 꼬리뼈로 올라가는 이제 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 끝에 힘주고 당기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외발서기를 해야 돼요. 외발서기를 왜 하느냐 이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히말라야 같은 데 갔을 때 고산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발서기가 있습니다. 고산병이 있으면은 외발서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균형입니다. 걸음을 걸을 때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넘어지죠. 특히 산행을 할 때 산비탈이라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발서기 훈련을 해놓으면 항상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외발서기 하면서 뒤꿈치 돌기입니다. 뒤꿈치 살짝 들면은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죠.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기운이 바로 어디로 올라가느냐, 뒤꿈치로 꼬리뼈에서 정수리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외발서기에는 그냥 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뒤꿈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외발서기를 해가지고 10초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몸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10초를 못 견디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팔짱을 끼고 허리 돌리기가 있습니다. 그럼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면은 요 꼬리뼈에 두고 이렇게 그 중심을 잡고 이렇게 허리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허리를 풀어주는 거죠. 세 바퀴씩 돌면 돼요. 그 다음에 끝에는 목을 돌립니다. 세 바퀴씩.
목을 돌릴 때도 의식을 요 목 뒷부분에 의식을 두고 그런 목 돌리면 훨씬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시 왼쪽 오른쪽 3바퀴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끝에도 역시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 끝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고. 그러면 이제 의식을 손가락 끝에 두면 기운이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 이게 손이 싹 다 풀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기지개 켜기를 합니다. 의식을, 여기에 정수리 의식을 두고 기지개 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머리 쪽으로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기지 켜기는 2번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출발 개송을, 극기 경선에 개송이 있습니다. 네. 지혜가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하고 큰 연민이 불멸에도 머물지 않게 하네. 한 걸음에 번뇌의 마구니를 짓밟고 걸림없는 무예가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걸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내가 걷죠. 그리고 이제 만일 이제 산행을 할 부분에 입구쯤 오면은 흑벅백복 호흡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흑벅백복 호흡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법은 탁한 기운을 얘기를 하고요. 백법은 신선한 공기, 산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산행을 갈 때 이게 꼭 필요해요. 사람은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코로 이렇게 깊게 들어 마셔서 산소를 많이 호흡하면은 어느 순간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법, 흑법 호흡하기는 일상생활에 또 불안감이 있으면은, 불안 정체가 생기면은 바로 흑법, 백법 호흡하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산에 가기 전에도 꼭 하시고, 히말라야에 이제 극기 경선을 한다면 거기 가서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이 불안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흑법, 백법 호흡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탁한 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것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기락하는 건 바람 요소이기 때문에 영향을 줘 온갖 망상, 잡생각 다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입으로 하고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면서 탁한 것을 완전히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관상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죠. 코로 이렇게 하고 들어 마시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 들어 마시는 거 나이가 들면은 60 이상 넘은 분들은 이게 코로 숨을 크게 깊이 들어 마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폐 활량이
그 사람에게 수명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벌써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러면 벌써 이 폐활량이 줄어들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코로 들어 마실 때는 마음속으로 우 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 하면서 코를 들어 마셔야 돼요. 그러나 입으로 뱉어낼 때는 하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토해내면 됩니다. 그럼 우와 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숨을 이렇게 급히 들어 마시거나 급히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들이쉬는 거와 내쉬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 마실 때는 마음속으로 우 하면서 들어 마시면 돼. 그러면은 깊이 들어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를 항아리 같이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배를 부풀릴 뿐만 아니라 폐 쪽으로도 이렇게 커집니다. 온몸이 이렇게 커지죠. 빵빵하게 커지게 되죠. 우 하며 들어 마시면요. 그리고 내쉴 때는 하 하고 마음속으로 하 하면서 쭉 천천히 내쉬면은 이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코로 우 하고 들어 마실 때 풍선이라든지 항아리 같이 크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상법을 써야 됩니다. 풍선이 이렇게 빵빵해지거나 항아리 같이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하면서 코를 들어마시고 우 하면서 들어마시면서 확장하면 훨씬 잘 됩니다. 자, 이 상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죠. 꿈과 상상과 현실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기 바빠요. 꿈속에서도. 잠에서 깨고 보면 몸에 땀이 젖어 있죠. 꿈인데 왜 이 몸이 반응할까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꿈속에 그 강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하는 건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죠. 상상 속에서. 그래서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상상 기법은 사회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스포츠에서 쓰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거기에 마음이란 프로를 보니까 장미란 선수가 앉아서 상상을 엮이드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모습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쓰는 게 아니죠. 그 17세 미만의 소녀들이 축구로 세계를 제패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인터뷰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는, 패스하는 거랑 골 넣는 것을 상상으로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칼 사이먼트라는 박사는 상상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합니다. 말기 암 환자는 중에서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하느냐? 암세포를 스테이크로, 백혈구를 개로 상상해서 개의 백혈구가 암세포의 스테이크를 개가 먹어치우는 상상을 하루 3차례씩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 마음의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칼 사이먼트 박사는 암 전문입니다. 의학에도 쓰는 거죠.
과학에서 상상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게 사고 실험이에요. 우주를 상상하고 그 우주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 어디서 나왔게요? 전부 다 바로 관상법에 나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볼관자, 이미지 상을 얘기, 상을 또 올려서 관찰하는 데서 온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꿈에서도 인식하고 상상 속에도 인식하고 현실에도 역시 인식한다는 건 동일하다.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코호흡을 할 때도 들어 마실 때도 상상으로 부풀리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상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흑법백법 호흡하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자, 이것은 실제 실습하는 때 온몸 신경종 풀기와 흑법백법 호흡하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특히 이제 코로 들어 마시는 것은 산소, 입으로 토해내는 건 아마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흑법백법 호흡하기를 좀 더 친근하게 하려고 그러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좋아하고 사람은 나무의 산소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물물 교환한다 생각하고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른 뜻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차피 흑법은 다 토해내서 없어지지만 백법인 산소를 많이 흡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법 들어 마시기는 바로 안과 밖의 모든 게 백법이기 때문에 안과 밖으로 백법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백법은 진여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백법 하나로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흑법백법 호흡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를 많이 이제 호흡하게 되면은 역시 불안정세와 몸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행을 쭉 하면서 극기경선을 쭉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끝에 가서는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는 마침 개송이 있습니다. 마침 개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초생달이 둥근 달이 되듯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마침 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끝마치기 전에 하나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소통하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소 짓기. 햇빛이나 바람에게 또 미소를 짓고 산을 보고 산에 미소를 짓고 가까이 나무를 보고 미소를 짓고 땅을 툭툭 치며 땅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극기선 명상하신 분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소통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개송을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끝에 하는데 이렇게 몸풀기와 흑법백법 호흡하기는 제일 먼저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몸풀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몸풀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극기경선 어떤 코스를 해서 어떻게 한다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극기경선을 하고 산 밑에 이제 도달함 산행을 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신선한 산소를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흑법백법 호흡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극기 경선을 합니다. 그래서 하체와 한 공간 이루기, 하늘과 한 공간 이루기, 또는 이제 중간에 자경선도 하고, 겜경선도 하고, 힘경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조경선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내려오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거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이제 처음 출발했던 데서 시작해서 끝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과 사람들과 소통하기 하고 그 다음에 마침 개송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출발 개송, 마침 개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몸풀기를 하고 이제 출발할 때 출발 개송을 하는 겁니다. 끝에 와가지고는 이제 마침 개송을 이래서 한 전체의 명상이 끝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식을 확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의식을 확장하면서 발바닥과 정수리를 동시에 둔다든지 발바닥 손가락 끝,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 세 군데를 동시에 두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뭔가 한 공간을 이루게 되면은 몸의 이제 움직임을 무상 관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히말라야 같이 고산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틱을 짚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발바닥, 정수리, 꼬리뼈 세 군데를 두고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공간을 세 군데를 한 공간을 이뤄서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해 가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확장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의식 한 공간이 바로 마음 거울이고 전체 의식이고 그것이 바로 성성적적을 일으키고 성성적적 상태가 바로 이제 진여의 불변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개합을 되면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바로 선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은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에도 통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도노법에도 통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몸 신경총 풀기는 몸을 이완을 시키고 출발한다는 것. 몸이 경직된 상태는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 경직된 곳에는 기운이 일어나서 그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을 풀어버린다. 기가 소통이 잘 되고 이러면 망상이 확 줄어들어버린다. 그래서 몸풀기를 한다. 몸풀기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가락에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 두고 한다든지 손가락 끝에 두고 한다든지 또 뒷목이라는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이렇게 이제 몸풀기 한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다. 그래서 신경총을 다 풀어버리면은 그 몸에 그 아주 생기가 돌고 활발해지기 때문에 훨씬 이제 망상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좋다. 흑법백법 호흡하기는 왜 하느냐 이러면은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불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흑법백법 호흡하기를 하면은 불안정세를 없앨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관상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은 훨씬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출발 개송, 끝날 때에는 마침 개송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를 마칠 수가 있고 이 극기 경선 안에는 이 명상 기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6가지 내지 10가지가 그 안에 명상법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심경선을 하거나 겜경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동일한 것은 의식을 확장해서 걷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몸의 무상을 관찰한다든지 공성을 관찰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매와 지혜를 얻는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눈 없는 눈. 각막한 공간, 끝없는 시간. 모든 상 허망하기 짝이 없네. 덧없음 아는 저 마음 꿰뚫어 보니 그 무엇이 있어 끝없이 아득한 공간으로 덮고 영겁의 시간으로 소멸시켜도 모양 없고 정과 끝이 없어. 그 무엇을 어찌하지 못하네. 토끼뿔 같은 귀로 듣고 눈 없는 눈으로 보아야 하리.